두 번째 시간에 오늘은 챗 GPT만 가지고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챗 GPT는 다 깔려 있죠? 핸드폰에? 네. 그리고 이제 제 강의가 지금 2시간입니다만은 2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여기는 지금 학교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도끼를 줬더니 나무 패는 것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 도끼 날의 이 각도라든지 무게라든지 휘두르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원리를 좀 알면 이치를 알면 훨씬 더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근데 실습을 하는데 조금 못 따라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냐면 영상을 만들고 오늘 자료를 좀 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차분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AI 응용 과정은 이렇게 첫 번째는 파트 1 입문 과정입니다. 그 입문 과정은 거의 지금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과정은 4시간, 4번, 4주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 과정이 또 4시간 또 있고, 그런 과정 경위가 있는데요. 입문 과정은 AI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과정이고요. 응용 과정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내가 이제 만들어보고, 조작해보고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활용 과정은 내가 적어도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에다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케팅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든다, 이미지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만들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때, 2024년까지 트렌드는 뭐였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2025년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신제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 등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활용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AI에 대해서는 이제 탑을 다 따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날라다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것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챗봇 AI를 가지고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음악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맛보기 보셨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보여줬던 것이 왜 그랬냐면, 아직 여러분들 지금 그걸 가지고 완전히 다 쓰실 수 있으시나요? 아니요. 해보시고 어때요?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모를 것 같고, 그죠?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자주 써봐야 됩니다. 자주 써봐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미성년자 없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혹시 시집갈 때 또는 장가갈 때 얘 어떻게 나는지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배우고 가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이미 그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열심히 하면 돼요. 안 가르쳐줘도 열심히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는 거 있죠. 안다고. 배운다, 배웠다, 안다. 안다는 게 뭐죠? 이게 친구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해요? 먼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겠어, 그죠? 근데 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거! 그잖아요. 이게 안다는 거야.
감탄사. 왜 그런지 알았지? 아, 그거 진짜 알았어. 맞아, 그거야.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다는 기분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개인이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뭔가 그냥 알아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남과 같이, 남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쭉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오너가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지금은 짧아져서 주기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배워야 돼요. 또 AI라고 하는 것도 좀 누가 만들어가지고 시청기 지금 하잖아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편리하라고. 그렇죠. 편리하라고요. 근데 편리하도록 하는 그 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돈을 더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는 조금 뭔가 차별화를 돼야 되겠다. 새로운 걸 적용해서 고객들을 불러서 한 번 오실 분들을 두 번 오게 하고 세 번 오게 하고 해서 돈을 더 벌여야 되겠다. 이런 목적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규모를 크게 할까? 이런 것들인데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AI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혹시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 계십니까?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이방에 없을 거야 하시고. 자,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사람들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인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자나 그림이나 영상이나 음성이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요. 어디다가? 컴퓨터라고 하는 계산기에다가. 그랬더니 이 컴퓨터 기계가 모니터가 하는 게 옆에 있는 본체에서 가공을 하고 변환을 시키고 결합을 시키고 생성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뭐냐면 처리한다, 프로세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 오면 그 고객을 어떻게 해요? 그 요구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잖아요. 서비스를 해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그 과정과 똑같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이 뭐냐면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AI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런 거였었어. 그래서 이런 게 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것이 AI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AI에다 글자를 넣었더니, 아, 그래, 맞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걸 물어볼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답해줄 거야. 이게 AI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 근데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냐면, 문자를 넣어서 문자가 나오고, 그림을 넣어서 그림이 나오고, 영상을 넣어서 영상이 나오고, 음성이 넣어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싱글 모드 매핑 메서드 어떤 것을 똑같은 형태로 바꿔서 내주는 거 이렇게 됐었는데 AI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요 똑같은 인풋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어떤 글자 또는 소리 또 영상 뭐 그림 이런 것을 입력을 했어. 생성형 AI에다 넣었더니 생성형 AI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연산을 해요. 여러 가지 처리를 한꺼번에 해.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나는 간다. 어디로? 컴퓨터로 간다. 나는 간다. 우주로 간다. 나는 학교로 간다. 비행기 타러 간다. 나는 요리하러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나는 간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이렇게 보면 컴퓨터, 우주, 학교, 비행기, 요리가 되는데 뭐가 될까요? 나는 간다. 어디? 학교 간다. 이게 가장 높잖아요. 확률이 높아.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것이다. 누가 물어보면 AI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답을 해줘. 그것을 가장 빠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것을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상당히 유식하다는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챗 GPT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 엔트로피의 클로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네이버의 클로바엑스, 퍼플렉시티, 에이다, 뉴튼, 아수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있고요. 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평생 하나만 쓰나요? 세탁기 하나 만들었더니 옛날 풍돌이 세탁기 하나만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듯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생성형 AI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는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따지도 못했던 거가 던져주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성해, 만들어내 가지고. 나는 학교에 간다는 것만 답을 내놓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나는 우주선을 타러 간다. 나는 비행기를 타러 간다. 나는 요리를 하러 간다. 이런 것들까지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러한 그 챗봇이라고 해요. 챗봇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다가 지금은 이것을 챗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채팅을 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챗봇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걸 다 배워야 돼? 그런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챗 GPT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들은 다 자연스럽게 다 배워져요. 들어가서 하면 알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클로바 X는 네이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나온 챗봇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답변을 잘해줘. 네, 한글로 답변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뭘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근거, 어디서 나왔어? 확실한 거.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답변을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써도 돼. 그러니까 감기약에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요즘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항상 나오는 광고 있죠. 에치! 하면 저는 한필이네. 뭐지?
배 아프면 가스 하는 거. 뭐 이러듯이 그래서 잘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챗GPT만 우선 잘 쓰셔도 다른 것은 다 따라가고 내가 좀 더 이제 더 뭘 좀 잘해볼까 하면 내가 이제 퍼플리시티나 제미나이나 또는 A이나 것을 쓰시면 되는데 뭐 내가 공학적인 어떤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면 챗GPT만 잘 쓰셔도 된다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잖아요. 근데 챗GPT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좀 저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블로그에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기사를 쓰고 하는 거, 책 쓰고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 기획서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를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를 평론을 해요.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스크린도어에 보면 딱 시 딱 붙여놨잖아요. 저는 요즘에 가서 어디든지 가면 지하철 여기 가서 2장 정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바로 가면서 그 사진 가지고 챗GPT에다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딱 집어넣어. 사진만 집어넣으면 아 이것은 이런 시네요. 이런 시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쫙 해가지고 한 A4 한 3페이지 정도 딱 분석이 줘요. 평론을 만들죠. 그럼 저는 평론 만들고 딱 가져와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요. 와 이게 맞는 이야기야? 헛소리야? 검증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간 아니 지난 토요일에 들립니다.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또 지금도 또 만들고 있고 또 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일주일이면 한 3가지 정도 책을 좀 쓰고 있어요. 하나는 2025년도에 개인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잘해야 할지를 AI와 함께 하는 방법. 또 지금 그다음에 시평론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전공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번 달 중순쯤에 책들을 발간해가지고 교보문고에 판매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영상 시나리오도 쓸 수가 있고 음악도 만들고 PDF를 만들어서 입력하면 바로 분석되어집니다. 콘텐츠 만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뷰티샵의 모델을 내가 써야 되겠는데 김남주를 써야 돼? 얼마 받죠? 김남주가? 얼마 달라고 그러죠? 사진하지 않겠는데? 벽돌이 나는 그죠? 벽돌이 안 나가요? 벽돌이 비싸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못해. 왜? 돈이 그렇게 투자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 김남주보다 훨씬 멋있고 나보다 예쁘고 네. 모델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모델을 다 걸어놔도 누가 와서 시비도 안 하고 외국인은 사진 갖다 보이고 이렇게 하면 딱 뭐 날라오잖아요. 네? 초등학교 사용했다고 날라오고 시비고 벌금 내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의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PT 구독하는 이야기를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뿌려주면 남들이 와서 사용을 해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들어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잘할 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챗 GPT를 잘 쓰려면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롬프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면서 저는 이걸 절대 주눅 들고 굳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챗 GPT 또는 AI 챗봇은 내가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어떻게 알아듣는가? 아, 절대 못 보겠다.
살짝 먹고 싶네요. 근데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쥐발세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쥐발세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한다 그러죠? 꼭 뼈가 있어가지고 동네에 카페에서 아파트에 분야에 가면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한마디씩 해. 근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지발대발 이야기 하는 거. 꼭지요. 이렇듯이 꼭지와 이야기를 해도 챗GPT는 알아들어. 참 기가 막혀. 아린이가 오늘 학교를 오고 그러다가 딸이 어떻게 해서 뭐 해야 돼? 학교 나가야 돼? 이렇게 해도 나중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린이가 오늘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간다고 그랬는데 다 정리를 해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챗 GPT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싶은 대로. 그러면 다 답을 해줘. 그런데 답을 해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물어봐. 또 다 마음에 안 들어. 또 물어봐. 또 이것은 이 정도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또 이렇게 해줘. 라고 하고. 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들리니? 그럼 너가 나한테 물어봐. 또 물어봐. 걔가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와서 답을 또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원래 작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야, 왜 1년 2년씩 걸려요? 문장을 하나 써놓고 그 문장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 선택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훨씬 시간이 짧더라. 적게 걸리더라. 노력을 적게 해도 되더라.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프롬프트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초창기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엄청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뭐 3주 하는데 50만원, 뭐 2달 하는데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했어요. 근데 저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달려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학합니다. 혹시 김대희 교수님 1급장님 가지고 계시죠? 네. 프롬프트 교육 받으셨어요? 네. 누가? 여기 재밌어요. 고려전문학교에서 갔다가 박형록 우리 박사님한테 자격증을 1급까지 땄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페르소나를 인식시키게 한다는 이러는데 챗GPT한테 물어볼 때 너는 지금 미용을 잘 하는 사람이야. 한 30년 지금 한 전문가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컬러를 잘 조합을 잘해. 그럼 60세 되시는 분이 지금 와서 오늘 염색을 하러 오실 거야. 이분을 젊게 보이고 싶은데 무슨 색깔을 입히면 될까? 라고 물어보셔. 그러면 지금 뭐 팬톤 유행은 이러한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바이올렛을 넣고 바이올렛을 먼저 하면은 햇빛에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페르소나를 인식해라. 당신은 지금 나무를 조각을 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나무 재질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어?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면 좋겠어? 이런 거 다 답을 해준다. 그래서 페르소나. 그 다음에 AI를 할때 천재 아이처럼 다뤄라. 참 잘하는 말은 잘해. 똑똑해. 그런데 행동을 잘 못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긴 하는데 굳이 너무 여기다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 해보시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뭔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도 늦지 않다.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통을 밟아가지고 타고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자분들 나이 50 되면 뭘 가리지 말라 그러죠? 남녀 구분하지 말라. 여자 나이 50대 되면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따지지 말아야 그죠? 왜 그래요? 다 이거니까 알아졌어. 나중에 70대에 박사가 됐어. 나중에 특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다 박사인 줄 알아. 왜? 왜 그래? 너가 박사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회사에 이렇게 뭐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박사야. 제가 같이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박사고,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 세상은 다 박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전에는, 아, 모든 공무원들은 다 상관이구나. 왜? 다 상관이야. 세계관이야. 국장이야. 그렇게 다 그런 줄 알아. 사람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신학으로 물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도 하시면 되겠다.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AA 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할 때 핸드폰에서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는 회원 가입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GPT를 가면 수치가 이게 다 돼 있어요. 그죠?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아까도 보였던 퍼블리시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버X, 뭐 에이닷 많아. 근데 남들한테 들어보니까, 야, 에이닷 써봐. 에이닷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한글로 하면은 너무 답변을 잘해줘. 그러니까 에이닷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겨, 사람이 두려움. 왜? 처음 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만 꼭 잡고 있어. 왜 나올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해봐야 돼. 그죠? 네. 그래서 달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했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걔들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우클릭 해가지고 번역해줘 라고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딪히면 되더라. 용감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넘어갑니다. 이게 자료 있죠? 인대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떻게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데 참 말들은 많아요. 왜? 질문형 글 쓰는 방법, 글 쓰는 장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할까요? 아는 책이다. 안다니까. 아는 책이요.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야 남도 숙제가 되잖아요.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 왜? 시간만 지나면 연하나 똑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 달라치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보면 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부딪혀서 열심히 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작업 순서, 뭐 작업을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중요한 거 원고 수정을 위한 질문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다 글은 만들어줘요. 답은 나와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잘 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가치가 달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고, 골드 인, 골드 아웃. 금을 넣으면 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배지 인, 개배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다 입지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욕하면 어떻게 뭐라고 하죠? 못 나와요. 고맙다 그러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거기다 신경을 쓰지 마시라. 지금은 차차 하시면 된다. 그런데 끝에 원고 수정을 위한 질문하기는 완성된 글을 항상 읽어봐야 돼. 그냥 GPT가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 이러지 하지 마시고 GPT가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 이 문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걸 조금 더 세련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야, 너 지금 방금 이야기했잖아. 너 이거 좀 세련되게 좀 해줘봐. 야, 이거 저 초등학생들이 좀 알아듣기 좀 말 바꿔줘봐. 야, 이거 좀 그 저 어르신들이 좀 알아듣기 좀 해줘봐. 야, 이건 한자말로 좀 바꿔줘봐. 야, 이거는 영어로 좀 바꿔줘봐. 야, 이거 불어로 좀 바꿔줘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모레 파티가 뭐야? 파티하러 가나? 아, 아모레 이거 파티하러 가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검증을 해봐요. 수정을 계속 해봐요. 수정. 내가 모르는 것은 알 때가 있어도 해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아, 가스 가지고 불켜오는 등이지. 맞나요? 아니요. 네. 이런. 그래서 검증을 이렇게 계속 해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정하는 것을 제한을 하면 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프롬프트가 딱 쌓여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네? 아,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최고의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질문형 글쓰기는 유용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런 얘기 있는데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면 챗 GPT에서 써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딱 인용이거든요. 그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걸요. 아,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좀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입력하면 되는데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니면 직접 써서 이렇게 하고 야, 질문형 글쓰기 유용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 5문장을 읽는데 이 5문장의 뜻이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딱 써놓고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 지금 다 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그대로 답을 하나씩 다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 핸드폰 딱 듣고 있다가 친구한테 만났잖아요. 옥경은 뭐를 이야기할 때만 잠깐 기다려봐. 세상을 살려면 말이야.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 그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야기할 때 당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오해할 수 있잖아. 잘못된 것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남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교수님 됐나? 경기 잡고 한다니 사람이 엄청 유식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좀 있습니다. 이 툴들이 있는데요.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감마라고 하는 툴은 어떤 키워드를 딱 입력해주면 PPT 자료를 만들어줘요. 그림까지. 그림은 아주 기가 막혀. 근데 꼭 그대로 다 쓸 수는 없어.
조금 수정해가지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 PPT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만 줘도 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과장님들이 만들어 온 정도 쓰면 돼. 초안은 돼.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봐 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급 자료가 되더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가지고 작업을 쭉 하시면 되고요. 뭐 클로드, 근데 클로드라는 것이 있는데 클로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챗 GPT, 그 다음에 클로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미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미나이는 챗 GPT랑 비슷하니까 빼고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챗 GPT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죠. 센세이션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발표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최고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챗 GPT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엔트로피. 왜?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나의 정체성, 나의 비전,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아.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처리 속도, 그 다음에 글의 정교함, 이런 것 등등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샘 엘트만 너는 돈만 받지를 해야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좀 하겠어 라고 해서 만든 게 클로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클로드가 굉장히 또 빨랐어요. 챗 GPT-4보다 뭐 몇 배까지는 아니라도 좀 빨라. 속도가, 처리 속도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썼죠.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글의 정교함이 있어서 처음에 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개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임, 무엇 한 것임, 무엇 해야 함,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개조식으로 쫙 만들어주는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를 서술식을 좀 바꿔줘. 그렇게 서술식 좀, 기가 막히다. 신문 기사 쓰듯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아직도 되잖아요. 그런데 챗 GPT-4가 나오면서 또 제게스 떠서 이렇게 변경을 해요. 그러다가 나온 게 퍼블리시티라는 것이 나왔는데, 퍼블리시티는 글도 정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내가 가져왔어. 여기에서 인용했어. 그래서 왜?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근거를 확실히 대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논문 쓸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습 준비는 클로바 X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챗 GPT 대 GPT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GPT라고 했던 것이 나와서 GPT 3.5가 나오기 전까지 GPT 3.0까지는 GPT라고 했어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니드, 트랜스포 이렇게 해서 GPT라고 영어를 썼다가 앞에다 챗이라고 하면 채팅을 할 수 있다. 서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챗 GPT가 왔는데 갑자기 GPT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용어가 나온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대요. 이게 뭐냐면 오픈 AI에서 GPTS라는 것을 붙였어요. GPTS. 왜냐면 GPT 스토어라고 하겠어. 앱
앱스토어 있잖아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듯이 GPT를 가지고 그런 앱을 만들어서 스토어에서 올려놓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리워드를 줘서 돈을 벌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GPTS라고 해요. GPTS. GPT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내놨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S를 떼버렸어요. 꼬리를 떼버렸어요. GPT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GPT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GPT 앱이구나. 앱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거 보고 GPT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챗 GP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챗 GPT 피팅 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PT를 나를 위해서 피팅했어. 피팅 눈 들어가듯이 피팅 나 맞춰준 거야. 이게 맞춤형이야. 이것이 GPT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뭐냐면 GPT 만들기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 PPT 자료나 PDF 자료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쫙 읽어서 1분도 안 돼서 그 많은 양을 딱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봐. 야,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을 1억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쯤 원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제가 모르겠고요. 매년 얼마씩 빼먹을 생각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이것을 5년 안에 빼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어 없어? 그러면 5년 안에 빼먹으려고 그러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광산에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해봤는데 125억을 투자를 하니까 거기서는 1년에 나오는 석탄량이 어마어마하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하면 3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요. 이 석탄이요 앞으로 125년간 파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125년까지 파먹을 일은 현실이 투자를 있는 거네. 근데 검증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은 대단 아니죠. 그거는 이 시대상에 어느 경제학자, 경영학자라도 절대 장담 안 하잖아요. 제 의견이 그렇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보장은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해요?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정도까지 만들어준다. 또 비즈니스 모델 선택하죠. 내 삶에 황금 같았던 순간 해가지고 이게 노스테이지인데 내가 살아보면서 추억거리가 있어. 기가 막힌 추억거리가 있어.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좀 그 이야기를 만들어줘 봐. 보여드릴게요. 또 리더십 명강 콘텐츠.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좀 만들어줘 볼래? 시나리오 좀 써줄래? 이벤트 에디터.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식수는 어떻게 해야 돼?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일일이 GPT에다 입력하지 않아도 지금 알아서 쫙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것들. 영상 시나리오 작가, 언제나 직각 날씨야. 지금 현재 제주도 날씨가 어떻게 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라키스 타워가, 도덕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건데, 그걸 지금 현재 현실하고는 어떻게 돼? 그럼 알려줘봐.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 시나리오 좀 써봐. 그 다음에 라키스 프로버브. 내 격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격언을 좀 한번, 또 명언을 좀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쭉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 포스팅할 수 있는 것들 아래 보면은 지금 그 구글 포스팅 GPT
PDF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PDF 파일이다 보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경기 내에 전체적으로 있는 그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 다 따로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앱입니다. 뭐 이런 거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활용해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실습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입문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입문과정에서는 실습을 해버리면요 시간을 다 뺏겨버려요. 여기저기서 이거 안 돼요. 제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입문과정에서는 지금 바로 하는 거 보여주지 마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응용과정에 가서 하나씩 해보고 그 해본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봐야지 처음부터 막 알려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하다가 막히잖아요. 다 손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두 번 할 때 저는 그래서 그 회원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맛보기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급한 시간,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머릿속에 혹시 한번 들어서 다 잊어먹을 수 있지만 종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리마인딩을 자꾸 해놓으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GP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기대에서 AI 수업하는 것 이렇게 딱 키워드를 딱 주잖아요. 문장을. 그러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 쫙 써져요. 한 1000자 정도. 말도 안 되는 거 없죠?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러는 거 빼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붙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사진도 만들어줘요. 그 이미지 만들어주고 갖다 중간중간 떠다니면서 집어넣어가지고 블로그 하나 딱 나와요. 아침에 깨서 나와가지고 양치하고 딱 책상에 앉아서 10분만 만들어가지고 하나 딱 블로그에 올려놓고 다른 일들 영상 하나 만들어놓고 다른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예전에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시를 좀 잘 쓰고 자기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책도 좀 쓰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간 게 아니라 헤어컷 머리 자르러 왔어요. 갔는데 머리 자르러 왔어요. 아니 원장님 무슨 큰 소리 날 소리를 그렇게 하셔요. 제가 머리를 원장님 그럼 큰일 나. 왜요? 머리 잘라. 머리 하나. 저 머리 자르러 오시지 않고 헤어컷 하러 오셨죠? 손질하러 오셨죠? 절대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머리 자르는 조대 PD, 유대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절대 미용실에서는 머리 자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동화책도 만드는 겁니다. 동화책을 만드는데요. 동화책을 쭉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교보에다가 판매하고 있어요. 또 아마존에다가도 올려놨어요. 그림이 다 만들어요. 특히 이렇게 꾹꾹 졸다가 갑자기 탁 깨서 봤더니 목사님이 탁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셨지? 가능하죠. 나한테 못 하시잖아요. 왜?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거기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창피할까봐 말을 못하고. 그럴 때, 성경 구절 이걸 말씀하셨구나. 잽싸게 그걸 딱 컨트롤 C, 컨트롤 V 딱 쳐요.
동화책에 들어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서 전체는 10장이야. 기승전결은 이거야. 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 딱 해줘요. 그럼 그걸 만들어줘요. 이렇게 10장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끝나자마자 목사님 설교 딱 끝나면 그걸 딱 복사해가지고 카카오톡에 딱 적어놔요. 그럼 열장이라는 건 비포 에이프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자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네. 동화책을 만들어 구성하고 있었네. 근데 그 동화책을 만드는 시간이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10분이 넘었는데, 그죠? 목사님 생각해 얼마나 기가 넣어주고 싶겠지. 왜? 당신이 수컷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름을 치면 어떻게 나와요? 나오죠. 누구예요? 럭키마크. 네, 럭키마크입니다. 이제 이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작가로서 이렇게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1990년대에 그 대기업에 임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등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작가로만 해도 등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방법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여기서 AI를 배우시는 분들이 경기대학교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저보다 다 이렇게 인물을 등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